고전들이 자기 나름대로 각자 기준을 달리해가지고 자기만이 옳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광주에서 다니는데 무등산이 있다. 광주에 무등산이죠. 광주에 무등산이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등급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풍수적으로도 항상 생각해봐야 될 것이 등급이 없는 산이다.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광주에서는 누군가 잘난 척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뭐 중심, 하나무 중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저도 광주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누군가 잘난 척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등급 없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그 무등산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고 앞에서 올라간 사람이 있고 뒤에서 올라간 사람이 있죠. 그러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닌 길만 좋다고 생각을 해. 자기가 다니니까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익숙하고 잘하니까 남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최고라고 말해요. 다른 곳은 가보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그러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무슨 기독교 뭐 불교 세계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알아봤냐?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것만 최고라고 하고 그래서 학문 분야도 막 그렇죠. 우리가 병원 같은 것도 보면 이비인후과다 보면 내 온 몸을 이비 쪽으로 보죠. 또 그런 거 하면 뭐 관상이다 하면 관상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손금이다 하면 손금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하고 막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거는 왜 그 정식 학문으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냐? 자기 하나의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학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다 다르다. 그래서 한 번씩 전부 다 가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 방법 그런 걸 찾아라. 그렇게 되죠. 근데 명리학도 자기만의 길.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책이 적천수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자평진정이라는 책이 있고 또 난강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공통보감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해설하면서 조화원약 중국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도 알려졌죠. 근데 원문은 이제 난강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초보자는 모르죠. 모르니까 저도 열심히 뭐 그 명리학의 3대 보물 같은 책이라고 하니까 그 책들을 막 공부하고 이것이 진리다, 절대 진리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했는데 10년, 15년 해도 결국은 지금처럼 답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고 지금 유튜브 봐봐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했는데 딱 뒤돌아서면 또 모른다. 모르면서 가르치고 모르면서 상담하고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상대방 나에게 상담하는 그 사람도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서로 유유상종으로 이렇게 통하죠.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 말들을 보면 그냥 재밌게 해요. 돈도 벌고. 그렇게 하다가 한 번씩 임자를 만나죠. 그 실제로 들었던 말인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해가지고 여기 와서 상담한다고 앉아 있냐고. 그러니까 등골에서 땀이 주르륵 내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겁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저런 소리 안 들으려면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말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12운성. 12운성과 12신살만 알면 그런 소리 안 듣는다. 12운성과 명리에서 엄청나게 이거 많이 쓰이는 용어죠.
12운성 12신사를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 두 가지가 가져버렸네. 보셨는데요. 12운성과 12신살이 도대체 뭐냐? 12운성은 청강과, 그러니까 이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12신살은 지지와 지지 그 관계. 청강과 지지와 관계, 지지끼리 관계. 저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아까 그런 소리를 안 듣는다. 근데 잘하면 근데 그래서 기존의 12운성과 기존의 12신사를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것이 답이 없으니까 저 두 가지를 전부 다 부정을 해버려요. 지금 명리한 사람. 혹시 공부를 해보신 분은 12운성은 양가는 좀 그럴듯한데 음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양가는 맞는데 음가는 맞지 않는다. 그 말은 음양을 모른다 그 말이죠. 음양을 모른다. 아까 음과 양, 결국 이게 명리학이나 주역이나 동양의 모든 것, 뭐 한의학이 오보고 간에 동양 학문은 음양에서 출발해요. 음양이 틀어지면 우리가 이제 질병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양은 일이고, 그 다음 음은 뭐냐면 휴식이에요. 그래서 휴식과 그 다음 일 또는 공부를 똑같이 보면 가장 건강하다. 내가 요새 피곤하다. 피곤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음이 너무 강해도 피곤하고 양이 강해도 피곤해. 너무 일이 없어가 놀고만 있어도 피곤하고 일이 너무 많아도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면 가장 건강하다. 그래서 음양이 대등하면 활력이 생긴다고 이어 시간에 말했죠? 활력. 활력이 생긴 거야. 활자 있잖아요. 활. 생명이 생긴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이 양을 대등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지금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도대체 왜 피곤하냐? 내 눈이 지금 현재 침침하다 그러면 왜 침침하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2운성과 12신살 저것은 청강과 지지와 관계인데 기존 12운성으로 아무리 해도 답이 없다. 왜 그러냐면 기존 12운성은 좀 전에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음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양 중심으로 오행으로 지금 현재 하는 것이 태반이다. 오행 있죠? 뭐 목생화, 화생토, 목국토, 토국수 이런 식으로 오행으로 해요. 음을 무시해버리고 간목과 을목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냥 목이라고 해가지고 목생화. 간목도 병화하고 정화를 생하고 을목도 병화하고 정화를 생한다고. 목생화하면 결국 그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 간목과 을목은 같냐? 이거는 양간이고 이건 음간이고 이건 양간이고 음간이잖아. 그럼 결국은 음양이 음과 양이 같은 거냐? 음과 양은 여기는 밤이고 이것은 낮입니다. 같냐 이 말이야. 같죠? 밤과 낮이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르다. 밤에 하는 역할, 그 다음 낮에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잖아요. 대등하다면서 똑같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남녀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뭐 군대 가고 똑같이 바위 나르고 똑같이 뭐 설거지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죠. 남자가 하는 어떤 손발 쓰는 힘쓰는 일 이런 거 잘하고 그래서 아무리 여자 국가대표 배구가 잘한다 해도 남자 국가대표 이기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자 국가대표는 그 연습할 때 누구하고 하냐? 고등학교나 중학교 남자 배구 선수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힘으로는 못 이겨. 골프 뭐 이런 거 손발 쓰는 그런 것은 절대 남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섬세한 내적인 거, 내부적인 거, 두뇌를 쓰는 일에도 남자가 여자 못 이긴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자한테 그 기회를 아예 안 줘버렸죠. 과거에는 여자는 한 중고등학교 보내고 남자는 아들은 대학교까지 보내고 제가 여고에서 이렇게
담임을 한 적이 있는데 가정방문을 가니까 하루 이틀 만에 제가 멈춰버릴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목표가 뭐예요? 대학 진학이잖아요. 근데 방문하면 부모들이 딸이니까 지방이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아주 또 옛날 일이고 80년대니까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 담임 선생으로서 뭐 의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뭐라고 열심히 가르쳐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시키려고 이게 부모한테서 나오는 답이니까 음을 그렇게 우리는 무시했다. 여자들한테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들, 딸 조금밖에 안 나죠? 지금 하나 아니면 둘이고 안 나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딸만 둘이다 해서 그 부모가 딸을 차별해요? 아들, 딸 한 명씩 있다 해서 그 딸을 차별하냐고요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그래서 음과 양이 이제 대등해진 거예요. 여자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지금은 주는 거예요. 여자들한테도 딸한테도 전부 다 똑같이 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좋은 데 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주 이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활력이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활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겨가지고 한국이 막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남북이 대치되고 막 이렇게 뭐 예산 같은 게 상당히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뭔가 좀 대단한 위치에 있죠. 이렇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 다음 지금 현재 아까 젊은 세대들이 나이 먹은 세대는 안 그랬는데 왜 그냥 남녀 차별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잖아요. 알죠? 네. 뭐 드라마고 영화고 뭐 과거에는 무슨 뭐 감독이다 그러면 무슨 후보만 올라도 막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제일 큰 상을 못 받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곳곳에서. 아까 지하철 타니까 그 우리나라 가수들이 뭐 영국은 뭐 무슨 음악 거기에 상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계속 몇 주간 상위에 있다. 그런 것들. 과거에는 그 생각했어요? 조용필이라고 어마어마한 뭐 가수가 있다고 해도 과거에 무슨 뭐 빌보드나 뭐 이런 데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다.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음과 양을 대등하게 여기고 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니까 육사 수석이 여자가 나오고 경찰 수석이 여자가 나오고 고시에도 이제 여자가 점점 더 아직도 사회 분위기는 여자니까 무슨 학교 선생이나 하면 좋지. 그렇지 여자가 뭐 고시하고 그래.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 여자들도 이제 행정고시, 사법고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네. 두 대를 쓰는 일은 무조건 여자가 잘할 것이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반드시. 그것이 대한민국의 활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음과 양이 대등하면. 내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음과 양.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거꾸로 바꿔왔냐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는데 음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음이 양을 통제해요? 양이 음을 통제해요? 아까 양 중심의 오행으로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오니까 양이 좋다고 하죠. 그러면 음이 양을 통제해요? 양이 음을 통제해요? 지금 양이 음을 통제한다고 대답하려고 하죠? 근데 질문자 의도가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질문자 의도가 다 보여. 자, 작곡가가 있다. 가수가 있다. 무슨 감독이나 PD가 있다. PD, 연출가, 연출.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탤런트다. 아니면 배우. 누가 누구를 통제해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 야구라 그래요. 자, 야구 감독이나 코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선수가 있어. 선수. 그럼 여기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음이에요. 이건 양이에요. 자, 누가 누구를 통제해요. 음양. 그 다음에 무슨 장들이 있어요. 장. 전에 국회의원
하신 분도 있는데, 자,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누가 있냐면 보자가. 보좌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생명 보좌관을 잘 전부 제가 잘못 썼는가요? 반대로 썼는가요? 반대로 썼죠. 여기는. 국회의원만 그러니까 여기가 음해가 보좌관인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참모 있잖아요. 전부 다 그 관료들이 있죠. 관료. 장관은 그냥 위에서 이렇게 임명하죠. 장관은. 반대로 꼭 쓰네. 장관이 양이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보좌관이나 참모. 그러니까 결국은 그 드러난 사람들, 내가 교장이다 하면 그 교장을 보좌하는 사람이 있죠. 뭐 부장이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누구를 쓰냐? 누구를 쓰냐? 그거에 따라서. 제가 요 명리가 지금 하는 것이 기존 명리하고 다르니까 어떤 학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학회. 그러면 학회에 그 무슨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회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총무가 이런 분도 있고. 그걸 마찬가지예요. 드러난 사람. 그럼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하니까. 이해되죠? 양이 음을 통제해, 음이 양을 통제해요. 여기를 음을 잘못 해버리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양이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내가 어떤 드러난 양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그냥 보통 내가 많이 오래 살았으니까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니까 내가 잘한 것처럼 보좌관이나 막 이런 사람을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아주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또 마음껏 일하게 하고 나는 그 사람들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고 오늘 여기 가야 됩니다. 저기 가야 됩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다시 음이 양을 통제, 양이 음을 통제.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드러난 그 사람. 장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죠. 근데 그 기간이 임기가 없으니까 언제 아웃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지도 않아요. 그러죠? 그냥 어디 뭐 교수 하고 있는 사람 가서 임명하거나 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을 장관에 이렇게 임명하거나 실제 전문성 그 관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포진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잘 듣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가면서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많이 알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여기 있는 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가수라든가 배우라든가 탤런트나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 작곡가나 작사가나 PD나 연출가나 알아요 몰라요? 영화의 무슨 주연이나 뭐 이런 것은 알지만 그 사람이 다 한 것 같지만 실상 그 사람을 움직인 건 누구예요? 뭐 시나리오를 누가 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그다음에 어떤 작곡가를 그러면 내가 가수로 등장해서 한번 성공하고 싶다 하면 저 수업 시간에 그러죠.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무조건 훌륭한 작곡가 훌륭한 사람 그 사람 앞에 가서 뭐 무릎을 꿇고 뭐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100일 동안 문 앞을 지키든가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저거는 도대체 뭐냐 저렇게 매일같이 있으면 그럼 저 정도 성실성 있으면 뭔가 시키면 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심경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와서 너 여기 뭐 내 꼬봉하고 돌아다니라 하면 일단 그 사람이 가면 거기도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음이 양을 통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반 사회에 한번 적용해보자 이거죠. 저도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모임 있잖아요. 카페 모임. 명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그 모임은 보통 50에서 100명 모여요. 근데 어디서 전국에서 모여요. 누군지도 몰라.
그냥 공지를 하면 사람들이 오고 싶은 사람. 근데 전부 1박 2일로 해요.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겠어요? 어디 뭐 교통 좋은 데겠어요? 명리인데? 어디 기름선 속에 무슨 동학사 옆이라든가 어디 저기 음성 어디라든가 전부 교통 접근이 엄청나게 힘든 곳 그런 곳에서 쭉 했거든요. 거기 자연하고 이제 좀 더 가깝고 조용하게 거기서 이제 명리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1박 2일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 주도는 하죠. 주도는 한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광주 그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다 맡기면 돼. 그 몇 명을 이렇게 임원이라고 하면 임원이고 운영자라면 운영자들한테 이렇게 맡기면 그 사람들이 다 나섰어요. 저는 그냥 일종의 보고만 받듯이 그렇게만 해요. 그냥 저는 그냥 가서 상징적으로 해.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 무슨 그 사람들이 1박 2일 동안 먹을 거고 장소고 다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면 명리를 제가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말해요. 실용적. 이걸 강조하니까 명리를 같이 오래 하다 보면 실제로 사람이 변해요. 저도 변했어요. 저도 천간이 모두 음간이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천간이 이렇게 음간이어가지고 음간은 손발을 써요. 두뇌를 써요. 머리를. 두뇌를 쓰는 앞에 나서지를 못해. 나서지를. 남 앞에 나서지를 이렇게 못하고 뭐 리더 역할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까 같이 내가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 참 좋은 거죠. 나는 숨어버리고 음간이니까. 근데도 아까 무슨 그런 모임을 말만 10여 년 했지 뭐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하니까 곳곳에 막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새로운 명리 이론으로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몇 차례 있고 그런 것이 가능한 저는 말 그대로 하나도 몰라. 어떻게 운영이 된지 몇 명 참가해요. 나는 몰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다 돈 다 걷고 어떻게 운영된지도 몰라. 지금 이 새로운 명리 이론으로 그 만세력 있죠. 만세력. 앱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앱 알죠? 우리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만세력 다운받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음과 양이 이렇게 다르니까 다르게 적용을 해야 돼. 12음성이고 12신살이고 기존의 명리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앱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금 필요해요. 자금이. 돈이 필요해요. 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만들기도 싫죠. 나는 드러나기가 싫으니까 그런 거 하기도 싫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누군가 사람들이 막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앱 만드는 회사를 이렇게 접촉을 했죠. 2년 전부터.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도 한번 가보고 그랬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요새 그 AI 있죠. AI라는 걸 인터넷에 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주풀이 다음에 인터넷에 떠 있는 사주풀이를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요새 뭐 GPT 그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터넷에 떠 있는 사주풀이하고 지금 제가 설명한 거랑 다르죠. 특히 음감 같은 거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거를 해봤자 안 되죠. 근데 거기 그 회사는 구글이라는 회사는 그것밖에 못 앱을 만드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명리학을 모르는 어떤 회사도 돈 벌려고 이제 접근을 막 하죠. 접촉 한번 해보자 하면. 근데 그 사람은 가불병정도 모르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리고 자기가 못 만들면 전부 책임을 다 돌릴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모든 이론을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명리도 알아야 되고 이제 앱도 만드는 그런 회사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연히 여기에서 그 자격 시험을 보는데 2년 전인가 자격 시험을 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안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페에서 저하고 뭐 통화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 무슨 일을 하냐. 그러니까 이 만세력 같은 거 명리학에 관한 앱을 만드는 회사 거기에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음에 있어야 돼요, 양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가지고 거기 총무님 남자분한테 이 사람이 그 회사인 것 같다,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라. 뭐 그분이 이제 지금 공무원을 하시는데 연락을 해요. 그분 연락이 오고 계속 지금 막 추진 중에 있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앱을 만든다 해가지고 후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이가지고 아마 올해 여름쯤에는 새로운 만세력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핵심 뭐냐면 근데 저는 지금 하나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 총무가 그 이론적인 거 그 안에 앱에 들어가서 명리하고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이 새로운 이론을 공부할 수 있게 그런 이론이 집어넣었으면 좋다고 회사에서 그런다. 그럼 그 이론을 집어넣는 일은 내일이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책을 만들어낸 그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총무한테 지시를 받고 내가 자료를 보냈는지 그 일은 이제 그런 일을 하죠. 지금 이렇게 한다. 그래 또 전체 모여가지고 거기 회사하고 또 한번 회의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 핵심이 뭐냐면 의미양을 통제한다. 그래서 양에 이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알아도 바보같이 있고 음에서 아까 저 회장님이 뭐 이렇게 뭐예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 것이 맞다 이거예요. 총무님 전체적으로 알아서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집안일이 옛날 같으면 지금 어떻게 이제 다 이제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전에는 집안 살림을 누가 했어요? 주로 여자분들이 했죠. 그러면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번다. 그때 양이죠. 밖에 나가 돈. 그러니까 음에서는 이거에 간섭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불화가 없다. 거기 각자의 역할이 있어. 누가 누구를 통제해요. 음이 양을 통제하니까. 그때 그 살림을 하는 거기 그 여자분 부인 그 입장에서 전부 다 집안이 운영되게 어느 조직이나 이제 뭐 말했듯이 하나의 가정이나 어떤 작은 계모임이나 다 그렇게 하면 좋다 이거. 하나 배웠죠? 음이 양을 통제.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양이 음을 통제한다. 그래서 양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간이 음으로 되어 있는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럼 또 질문을 해. 제8자는 음과 양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음과 양이. 그러면 먼저 다시 복습을 이걸 한번 하면 여기가 간목이 있으면 음양 원리에서 이쪽이 을목이 있어요. 여기가 병화가 있으면 여기가 뭐가 있겠어요? 청화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사람들이 양이라고 이걸 음양이라는 건 시소처럼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니까 밤낮처럼. 그 다음 여기가 경금이 있으면 여기가 뭐가 있을까요? 신금이 있어요. 여기가 임수가 있으면 여기가 계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통 화토동법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저것도 다 책에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차이가. 저 말은 무슨 말이냐? 또 하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지가 천간을 통제할까요? 천간이 지지를 통제할까요? 지지가 천간을 통제. 천간이 지지를 통제해요? 아니면 지지가 천간을 통제해요? 지지가 천간. 천간이었어요. 답이에요. 지지가 천간을 통제할까? 천간이 지지를 통제할까? 아까 말했듯이 양이 음을 통제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세상은 그냥 드러난 양이 되라고 정말 유치원부터 반장을 해라. 또 감투 하나 맡아오면 하다못해 분단장이라도 맡아오면 그 부모가 좋아가지고 너는 왜 나가지도 후보로 나가지도 못하냐 뭐 이렇게 하고 이 세상은 양. 그래서 뭐 하나 감투 쓰기 엄청나게 좋아하고 물론 그 감투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운명이란 숨겨진 지도는
있어. 운이란 것은 날 따라오는 바람, 노력 속에서 만나야만 하나. 벚꽃이 핀 건 봄의 은혜. 운과 함께 우리는 춤을 춰. 그릇의 크기와 모양 정해진 채 분수에 맞는 삶을 추구해봐. 벚나무 꽃은 애써 피지 않아. 그건 운이 초대했기 때문이야. 운이란 것은 날 따라오는 바람, 노력 속에서 만나야만 하나. 벚꽃이 핀 건 봄의 은혜. 운과 함께 우리는 춤을 춰. 명리학이란 행복으로 가는 문, 너의 길에 빛이 되어주는 꿈. 운이 올 때 잡아야 빛나. 그 순간이 삶의 꽃이야. 운이란 것은 날 따라오는 바람, 노력 속에서 만나야